어제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저희 채수도 사무실 인근에 공원에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욕망이라는 단어 아세요?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가능성이 들어가면 그게 희망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한 15년 넘게 한국의 20대, 30대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한국이라는 사회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그 청년들이 품고 있는 그것이 욕망이 되어가는 것 같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을 할 때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한 다음에 그 나라 현지에서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자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라별로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뭐 유럽도 그 외 유럽 나라들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을 비교할 때 글로벌 시민들은 어떤 나라를 좀 더 선호하는지 그 나라의 그 시민권 파워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토바이가 준비했습니다. 국가별 시민권 랭킹,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국적을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이 보고서는요, 월드 시티즌십 리포트라고 해서 2024년에 이제 나온 보고서인데 그 전년도까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낸 건데 이게 CS 글로벌 파트너라고 해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각 국가들 정부기관의 자문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이 마케팅 선도 기업인데 여기에서 이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국적, 세 번째 국적을 취득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각 국가의 공식 통계 자료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들, 자료들, 그리고 500명 이상의 고자산 투자자들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거기에 이제 배경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시민권 보고서의 배경을 보면요. 이 미차 에미트라는 이 CEO가 이야기합니다.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세계에서 더 좋은 기회와 더 나은 보호를 위해서 꾸준히 모색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세컨 시민권, 서드 시민권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여권 파워라 그래가지고 그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몇 개국인가? 한국도 굉장히 그게 높은 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라고 하는 영역인데 보통 이 비자라는 거는 좀 상호적인 거잖아요. 그쪽 나라가 우리나라를 무비자 입국을 해주면 우리도 그쪽 나라에 또 무비자 입국해주고 이런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 시민권을 평가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제일 우선시하는 게 안전과 보안. 그렇죠. 예. 안전하고 보안이 잘 유지되는 곳에서 어느 정도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거주를 하려고 하겠죠. 이게 25%고요. 삶의 질을 따라 또 쫓아가는 거니까요. 이것도 25%. 그래서 이 두 개 항목이 5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믹 오퍼튜니티라 그래서 경제적 기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모빌리티, 이동성, 그리고 마지막 이제 파이낸셜 프리덤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속칭 뭐 먹고 사는데 전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여건을 줄 수 있는 것, 뭐 이런 쪽으로 이제 5가지 포인트인데요. 자,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자, 20 국가들인데 이게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지도를 보십시오. 예, 호주, 뉴질랜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시아에서는 저기 아마 위치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아요. 예, 한국도 20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외에는 나머지 다 유럽 국가들인데, 자, 하나하나 제가 섹션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안전과 보안입니다. 아이슬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뭐 다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죠? 예, 독일도 6위에 있고요. 그리고 영국도 15위에 있고, 프랑스는 조금 순위가 밑에 났습니다. 25위에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 국가가 뭐 안전과 보안에서는 좀 앞서가는 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눈여겨보셔야 될 게 오른쪽에 랭크를 한번 보십시오. 예, 1등, 1등, 2등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1등이 2명이면 그 다음이 3등이 아니고 그냥 2등으로 이렇게 지부해서 전체적인 순위는 조금 높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고 이걸 보시면 좋겠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높습니다. 16위. 그리고 타이완이 24위, 싱가포르가 26위. 근데 이상하죠? 안전하면 한국이 또 자타가 인정하는 안정한 국가잖아요. 치안이 참 좋은 국가잖아요. 근데 이 세이프티랑 세큐리티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안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조금 점수를 잃은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미국이 53이고요. 캐나다가 58이고요. 예, 한국이 41입니다. 이게 조금 안전 측면에서는 높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조금 낮은 것 같고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뭐 상당히, 호주가 7위, 뉴질랜드가 20위 정도 되니까 높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인데, 자, 보십시오. 뭐 모나코가 위에 있긴 한데, 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영국, 스위스 다 역시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15위가 있고요. 프랑스가 또 24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색이 아시아 국가들인데 홍콩이 상당히 삶의 질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23위, 싱가포르이 25위, 미국, 캐나다가 26, 29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한국이 또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한국이 33위. 아무래도 한국은 이미 물론 선진국가입니다. 선진국이지만 또 삶의 질 부분에서는 이런 또 서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갈 길이 조금 더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제기회인데요. 이코노믹 오퍼튜니티인데 이게 아마 젊은이들한테는 좀 더 와닿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이 경제기회 측면에서는 역시 유럽 국가인 뭐 아일랜드라든지 스페인,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좀 높긴 한데, 아일랜드 같은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거의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또 헤드쿼터가 또 아일랜드에 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 주목할 거는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모나코,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국가들이 상당히 약진해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들 국가들도 여러 이제 석유로만 먹고 사는 건 한계에 있으니까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이런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서 또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기회가 더 있다, 이렇게 아마 보는 것 같아요. 자, 미국, 캐나다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14위, 캐나다가 18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아시아 국가로는 말레이시아가 의외로 높습니다. 6위에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이 16위, 일본이 20위, 이제 한국도 들어옵니다. 23위에 한국도 당당히 있고요. 타이완보다 조금 앞서 있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모빌리티. 이게 이제 여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 갈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이런 내용 많이 다뤘던데, 자, 요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죠?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유럽 국가들이 앞서가는데, 싱가포르, 일본, 한국도 상당히 앞서갑니다. 한국도 뭐 순서로는 한 7, 8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 도표상에서는 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호주, 뉴질랜드가 7위, 캐나다, 미국이 8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자유도인데요. 일정 수준의 재산과 수입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나라 시민권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지 보면요. 덴마크, 싱가포르, 스위스 다 우리들이 원하는 나라들이죠. 근데 의외로 홍콩이 좀 올라가 있고요. 뭐 중국에 이제 병합되면서 앞으로는 뭐 홍콩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순위가 내려가겠죠. 뭐. 그리고 뉴질랜드가 6위에 있고요. 호주도 13위로 상당히 준수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호주 바로 밑에 독일이 있고요. 캐나다가 있고요. 한국은 25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종합 순위를 한번 볼 텐데요. 많은 세계 시민들은 자기가 두 번째 여권, 세 번째 여권을 갖고자 할 때 어느 나라 거를 선호하는지, 한국 분들한테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할 겁니다. 한국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강력한 국가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한국도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그런 때가 머지않아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한국 코리안 백그라운드 그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것도 또한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또 보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의료보험 재정도 축내고 막 한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그 반대적인 측면도 있다.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종합순위 1위가 아일랜드고요. 그리고 스위스, 덴마크, 호주가 당당히 4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전부 10위권까지는 유럽 국가들이죠. 호주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가끔 경제 뉴스 같은 거 보시면요, 유럽이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거든요. 과연 그들이 그 지속 가능할까? 그들의 경제 모델이 지속 가능할까? 이건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어요. 산업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잘못된 환경 정책, 이런 것들이
유럽이 미국하고의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앞으로 정말 지속 가능하기 좀 힘든 그런 모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을 갈 때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공부한 다음에 그 나라에서 수년간 취업을 하고 경제 활동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가시잖아요. 그런다라고 하면 유럽 국가들, 여러분들이 유학 가고 그 나라에서 경제 활동 하려고 하면 학위 과정을 다 마치니 몇 년 후가 되잖아요. 4, 5년 후도 과연 이 유럽 국가들이 시비에 이렇게 다 포진하고 있을지, 그거는 아마, 뭐 각자 여러분들 견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저는 조금 비관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일본이 10위, 싱가포르이 16위, 한국이 19위, 타이완이 21위. 한국도 꽤 괜찮은 성적입니다. 그죠? 오히려 뉴질랜드보다는 이런 종합순위에서는 한국이 한 단계 앞서가요. 미국보다도 한 단계 앞서가고요. 그래서 한국도 긴 안목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한국도 충분히 이런 유럽 국가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는요, USB 글로벌이라고 해서 스위스에 있는 금융기업인데, 여기서 매년 부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데, 자산 기준, 그 나라의 성인의 자산, 평균 자산을 보면요, 스위스가 1등, 룩셈부르크가 2등, 홍콩이 3등, 미국이 4등, 호주가 5위인데요. 근데 사실은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은 룩셈부르크 아주 작은 도시국가 형태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빼면 호주가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이게 평균보다는 미디언을 보는 게 좋습니다. 중위값. 미국은 슈퍼 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위값을 본다 그러면 룩셈부르크, 벨기에, 홍콩을 빼면 호주가 최고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호주 성인의 평균 부액이 본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세계 1, 2위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고요.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호주의 광물 자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호주가 왜 이렇게 럭키 칸츄리인가, 제가 밑에 영상 링크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다양한 호주의 광물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보통 경제학들이 6대 전략 광물이라고 있거든요. 그 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에도 아주 중요하고 경쟁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전략 광물 6개가 있어요. 동, 아연, 철광석, 우라늄, 석탄, 니켈 이거든요. 자, 호주가 땅이 넓으니까 뭐 이런 광물들이 많이 있긴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세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매장량 기준으로요, 동이 호주가 전 세계 매장량 2위, 아연은 1위, 철광석 1위, 우라늄 1위, 석탄 3위, 니켈 1위. 정말 럭키 칸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 광물, 6대 전략 광물을 탑3 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 나라는 호주가 유일합니다. 모든 광물이 탑3 안에 호주가 다 들어가 있고, 매장량하고 생산량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호주가 이렇게 럭키 칸츄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가지고 이렇게 세컨, 서드 국가의 시민권을 고려할 때 호주가 항상 탑 순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